교수님,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론이 틀렸어요. 전 세계 동물학계가 주목한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세계적인 동물행동학자가 자신의 모든 연구 결과를 모두 다시 쓰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국의 토종견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판단력과 감성, 그리고 생존력. 이런 능력을 가진 개는 본 적이 없어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니 특별한 이야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공중보건연구소에서 수의학자로 근무하는 캐런입니다. 20여 년간 동물행동학과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에 매진해왔지만 이번 겨울 시애틀에서 벌어진 사건만큼 제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애틀의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폭설에 갇힌 상황에서 한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쌍둥이 중 둘째 아이가 갑작스럽게 실종된 것입니다. 이 아이는 평소에도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이곤 했습니다. 감각 과민으로 인해 특정 소리나 촉감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때로는 충동적으로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려 하는 특성이 있었죠. 그런 아이가 이런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지역 수색 구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최신 열감지 드론까지 투입되었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눈보라가 심해지면서 수색 작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모든 이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무렵 시내 중앙공원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색대원 중 한 명이 눈 덮인 벤치 아래에서 흰 털뭉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풍산개 한 마리가 실종된 아이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아이의 체온 손실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완전히 밀착시킨 채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의식을 잃지 않은 상태였고 체온도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구조대원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개가 인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구의 털에는 성에가 맺혀 있었지만 아이가 있던 부분만은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후에 분석한 결과 백구가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풍산개의 이중모 구조와 피하지방층이 천연 방한복 역할을 했던 것은 물론 백구가 아이의 호흡과 심박수를 감지하여 최적의 보온 자세를 취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백구의 품종인 풍산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한 언론사는 백구를 코리안 스노우 가디언이라고 명명했고 북미 지역의 겨울 구조견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 소식을 접하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동물 행동학을 연구해왔지만 이처럼 정교한 판단력과 보호 본능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는 처음이었습니다. 백구의 행동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고도의 적응 능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의 토종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이런 놀라운 능력이 품종 특성인지 아니면 개별 개체의 특수한 능력인지 규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백구의 구조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시애틀 현지에서 백구를 직접 만나본 순간부터 확신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김 교수님께서 마중 나와주셨는데 첫 만남부터 의기투합했습니다. 연구 계획을 세우면서 흥미로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백구의 품종인 풍산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또 다른 대표 토종견인 진돗개까지 함께 분석해보자는 것이었어요. 두 견종을 비교하면 한국 토종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것이 진돗개 랑이었습니다. 3살 된 수컷으로 황구 모색의 전형적인 진돗개였죠. 처음 랑이를 봤을 때의 인상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백구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라면 랑이는 날카롭고 예리한 인상이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자 놀라운 발견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랑이의 근육 조직 검사 결과 대퇴근 밀도가 올림픽 단거리 선수 수준이었어요. 체중 대비 근력도 일반 개들보다 30% 이상 높았습니다. 실제 행동 실험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복잡한 미로 실험에서 대부분의 개들이 벽에 부딪히며 시행착오를 반복하는데 랑이는 입구에서 잠시 주변을 살핀 후 거의 실수 없이 출구를 찾아냈어요. 연구진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모의 구조 실험이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공간에 성인 마네킹과 아이 마네킹을 배치했는데 랑이는 주저없이 아이 마네킹부터 찾아냈어요. 그것도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말입니다. 이런 판단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자 미국의 K9 경찰견 훈련센터에서도 랑이를 테스트해보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교관이 랑이를 보고는 이 개는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인다. 명령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평가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랑이의 청각 능력이었습니다. 초저주파 영역인 40Hz 이하의 소리까지 감지할 수 있었거든요. 이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전에 나타나는 미세한 진동까지 느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간질 발작 환자의 발작 전조 증상을 일반 의료진보다 먼저 감지하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동물이라는 것이었어요. 일반적인 견종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유전적 특성을 보였습니다. 미국 연구진들은 이런 결과를 보고 진돗개를 기존 견종 분류 체계에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범주인 인지형 보호동물이라는 분류까지 만들어졌어요. 학계에서는 DNA가 다른 개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에 힘입어 드디어 실전 투입의 순간이 왔습니다. 진돗개 랑이가 시애틀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백구가 혼자서 쌍둥이 형제를 돌보는데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고 2마리가 협력한다면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랑이가 시애틀에 도착한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랑이의 모습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긴 비행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고 주변 환경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와의 첫 만남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2마리가 서로를 마주친 순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백구는 자신의 영역이라는 듯 당당하게 서 있었고 랑이는 새로운 환경을 파악하려는 듯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2마리 모두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백구가 거실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으면 랑이는 반대편으로 이동했고 랑이가 창가에 자리 잡으면 백구는 소파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잦아졌어요. 담당 수의사인 마크 박사는 이런 상황을 보고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둘 다 수컷이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충돌은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 영역 다툼이 심해지면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긴급 회의를 거쳐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어요. 2마리를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쌍둥이 형제를 각각 맡기는 동반 돌봄 실험이었습니다. 랑이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둘째를, 백구는 활발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첫째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각자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면서 놀라운 차이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 랑이의 점프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2m까지 수직으로 뛸 수 있었고 순간 가속력도 엄청났습니다. 둘째 아이가 위험한 곳에 올라가려 할 때 번개처럼 나타나 막아서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반면 풍산개 백구의 지구력은 경이로웠습니다. 하루에 20km 이상을 활동해도 전혀 지치지 않았어요. 첫째 아이가 밖에서 놀고 싶어 할 때마다 끝없이 함께 뛰어다니며 에너지를 맞춰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들의 신체 능력이 미국의 기존 견종 표준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체형 비율부터 근육 밀도, 청각과 후각의 민감도까지 모든 면에서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수치를 보여줬어요. 미국 수의학회에서는 이런 결과를 보고 DNA가 다른 개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견종 분류 체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특성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특히 청각 능력에서 보여준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랑이의 경우 일반 개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초저주파 영역까지 들을 수 있었고, 백구는 심박 변화 같은 미세한 생체 신호를 정확히 포착했어요. 이런 능력들이 실제 돌봄 상황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 지켜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두 마리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에서 한국 토종견들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 마리 사이의 긴장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미묘한 경쟁 의식이 남아 있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다음 단계의 과제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것은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첫째 아이가 갑자기 심한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폐 아동에게 종종 나타나는 감각 과부하 증상이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아이의 호흡이 가빠지고 온몸이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두 마리가 동시에 반응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랑이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족들을 부르기 위해 거실로 달려갔고, 백구는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직접 다가갔습니다. 문제는 두 마리의 서로 다른 대응 방식이 공간에서 충돌을 일으킨 것이었어요. 다행히 의료진의 신속한 처치로 아이는 회복되었지만 협력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이 사건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마리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랑이는 백구의 정서적 접근 방식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백구는 랑이의 예측적 행동 패턴을 따라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랑이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초저주파 감지 능력으로 40Hz 이하의 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신호를 포착했을 때 백구에게도 알리기 시작했어요. 발작 전조 증상을 미리 탐지하는 것입니다. 백구 역시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을 더욱 정교하게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심박 변화를 미세하게 읽어내며 정서적 개입의 정확한 타이밍을 파악했어요. 랑이가 위험 신호를 보내면 즉시 아이에게 다가가 안정감을 제공하는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돌봄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연구팀에서는 이를 이중 대응 구조라고 명명했어요. 랑이의 예측 및 경고 시스템과 백구의 즉각적 보호 및 위로 시스템이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런 협력이 점점 교차 대응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랑이가 직접 정서적 지원에 나서거나 백구가 위험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두 마리의 협력 수준은 전문 의료진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발작 예방 성공률이 90% 이상으로 올라갔고, 아이들의 전반적인 정서적 안정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미국 수의학계에서는 이런 협력 시스템을 보고 한국 토종견들의 메타인지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타고난 능력만 가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학습하고 적응하는 고도의 지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였어요. 랑이와 백구의 협력 사례가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새로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애틀 시내 그린우드 요양원에서 산책견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치매와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한 동물 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두 마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협력할지 관찰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일이었던 목요일 오후, 요양원의 정원에서 산책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82살의 마거릿 할머니가 참여자 중 한 분이었는데 중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어요. 평소에도 방향 감각이 떨어져 보호자 없이는 외출이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산책이 시작된 지 10분 정도 지났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거릿 할머니가 갑자기 그룹에서 떨어져 나와 요양원 뒤편의 계단 쪽으로 혼자 걸어가신 것입니다. 간병사들이 다른 환자들을 돌보느라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계단 앞에서 멈춰 서서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험한 계단으로 발을 내디디려 하셨어요. 10여 개의 콘크리트 계단이었는데 넘어지시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백구와 랑이 두 마리의 한국 토종견들이 완벽한 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랑이는 할머니보다 먼저 계단에 도달해 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몸을 낮추고 앞다리를 뻗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진돗개의 꼬리가 회전력 조절용 균형추 역할을 하며 급경사에서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동시에 백구는 즉시 요양원 입구로 달려가 직원 호출용 인터폰 버튼을 앞발로 눌렀습니다. 풍산개의 온도 및 진동 감지 능력이 비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랑이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랑이는 할머니를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위험한 방향으로의 이동을 차단했어요. 백구의 호출을 받고 달려온 간병사가 도착할 때까지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간병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안전한 상태였고 두 마리는 여전히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이 불과 3분 안에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이 사건을 목격한 요양원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노인 돌봄 업무에 종사해온 수간호사는 개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사건 이후 두 마리의 행동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신 후에도 계속 곁을 지키며 다시는 혼자 움직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에스코트했습니다. 마치 전문 간병사처럼 행동하는 모습이었어요. 요양원에 설치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은 또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두 마리 개의 협력에 의사가 감탄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이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은 훈련받은 의료진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진돗개의 균형 감각과 풍산개의 상황 판단 능력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시너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들의 협력은 이제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서 고도의 전략적 사고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할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요양원에서의 성공적인 협력 이후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진돗개 랑이를 유전자 연구 목적으로 본국에 복귀시켜달라는 공식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국 토종견의 유전적 특성을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학적 연구의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랑이와 백구가 이제 막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랑이가 한국으로 떠난 후 백구는 쌍둥이 형제 2명을 혼자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백구는 명백한 스트레스 증상을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졌고 식욕도 떨어졌으며 밤에도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돌봄 업무에서 나타났습니다. 백구 혼자서는 두 아이의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둘째 아이의 발작 전조 증상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은 랑이가 떠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둘째 아이에게 발작이 일어났는데 백구가 미리 감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평소 랑이가 담당하던 초저주파 감지를 통한 사전 경고 시스템이 없어진 상황에서 백구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백구가 스스로의 실수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백구가 랑이의 과거 행동을 하나씩 복기하며 따라하기 시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백구는 랑이가 아이들을 관찰할 때 보였던 시선 처리 방식을 정확히 재현하려 했습니다. 귀의 방향과 각도, 코의 미세한 떨림, 지면에서 감지하는 진동에 대한 반응까지 세밀하게 따라했습니다. 마치 랑이의 모든 움직임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백구는 랑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풍산계의 뛰어난 행동 학습 능력이 발휘되어 한 번 본 움직임을 90% 이상 기억하고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학습이 단순한 기계적 반복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백구는 놀라운 발전을 보였습니다. 비록 랑이만큼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의 발작 전조 증상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랑이의 복귀가 더욱 기다려졌습니다. 두 마리가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유전자 연구가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진돗개 랑이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랑이가 시애틀로 돌아온 날의 광경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랑이를 본 백구의 반응이 즉각적이었어요.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랑이 역시 백구를 보자마자 귀를 쫑긋 세우며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두 마리가 다시 만나자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협력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랑이가 위험 신호를 감지했을 때 백구에게 보내는 신호가 훨씬 정교해졌고 백구 역시 그 신호를 즉시 이해하고 반응했습니다.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동선 충돌 없이 완벽하게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로 쌍둥이 중 언어 지연이 있던 둘째 아이의 첫 발화였습니다. 평소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아이가 돌아온 진돗개를 보자 랑이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 순간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의료진들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년간 거의 단어를 발음하지 못했던 아이가 랑이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낸 것입니다. 아이 발달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랑이와 백구가 유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 아이의 언어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두 마리의 일관된 반응 패턴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어 소통 의욕을 자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사례는 곧 국제아동발달학회에서 중요한 연구 논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동물과의 상호작용이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정서교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동물이 인간에게 위로를 주는 것을 넘어서 상호 간의 복잡한 의사소통과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해외 의학계에서는 이들은 개가 아니라 감정을 교류하는 생명체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동물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발견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결과를 목격하면서 연구자로서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토종견들은 단순히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진 동물이 아니라 인간과 깊은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 지적 존재였던 것입니다.
랑이와 백구의 사례가 전 세계 동물행동학계와 의료계에 파급되면서 예상치 못한 논의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 보호견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이 국제적 차원에서 검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동물복지연맹에서는 공동으로 한국 토종견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견종 분류를 넘어서 치료적 협력견이라는 독립된 범주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순혈 한국 토종견들의 유전적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보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업적 목적의 무분별한 교배를 방지하고 진정한 토종견의 특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동시에 국제학술계에서는 랑이와 백구를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의 개라는 분류를 넘어서 코리안 감성형 파트너라는 독립된 범주가 공식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인간과 고도의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 지적 생명체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분류 변경의 배경에는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진돗개의 황구 모색이 자외선 반사율이 가장 높아 실내외 환경 적응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발견이었습니다. 또한 풍산개의 순혈 보존율이 98.7%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DNA 다양성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5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런 특별한 생명체들을 보호하고 길러온 민족의 지혜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서구의 과학적 접근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이 있는 동물과의 교감 문화가 한국에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연구진들의 태도였습니다. 자신들의 토종견이 세계적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상업적 이익보다는 학술적 가치와 동물 복지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철학이야말로 수천 년간 이런 특별한 견종들을 보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였다는 점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집을 지키고 사냥을 돕고 아이들 곁을 지키던 존재. 그 충성과 유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이 진돗개와 풍산개의 독특한 정서적 지능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랑이와 백구의 협력 모델은 전 세계 치료견 훈련 프로그램의 새로운 표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호주의 여러 연구기관에서 한국식 동물 치료 방법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연구팀은 한국이 세계에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류나 기술력을 넘어서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실감했습니다. 랑이와 백구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한국의 지혜가 세계에 더 많은 감동과 희망을 전해주기를 기대합니다.